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은 유부동산 생활백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100에서 101페이지. 없이 살던 시절 새빵 있음, 어린이 없는 분이라고 붙여놓은 임대인 집이 많았음. 당시에는 하나의 집에 여러 가구가 세대로 살던 시절이었음. 집주인들은 한 집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살려니 조금이라도 조용하고 깨끗하게 쓸 사람들을 구했음. 그 시절 식구는 많고 가난했던 집들이 많아 정말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어른들은 고생담을 들려주시곤 함. 여기서 제 생각은요. 다가구 주택 전세는 되도록 피할 것.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분쟁 우려가 있음.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피하자. 다음 103페이지. 수요권 이전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인감증명서 한 통. 용도는 부동산 매매용입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 초본 한 통, 주소 이력 포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기권리증, 집문서입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입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한 통입니다. 도장은 막도장 가능합니다. 매수 시 참고하면 되고요. 107페이지, 현대판 맹모 삼천시교. 자녀 교육으로 학원과 명문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학부모들이 몰린다. 해당 지역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분당, 일산, 노원구 중계동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혹시 다른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여기서 제 생각은요. 시키는 공부로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이에게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당신은 부자형인가? 첫 번째,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입니까? 두 번째,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세 번째, 무엇을 배우든 기본에 충실합니까? 네 번째, 성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까? 다섯 번째, 내 집 마련을 남보다 빨리 했습니까? 여섯 번째, 무엇을 하든 참을성을 갖고 이겨냅니까? 일곱 번째, 크고 작은 계획에 대해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친구, 배우자 포함 등이 있나요? 아홉 번째, 매 순간 시의적절하게 혼자서 결단을 내리나요? 열 번째, 미래를 위해 매일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일곱 개 항목의 예르라고 답변했다면 당신은 부동산 부자형입니다. 이건 뭐 재미삼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포스트. 133페이지입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도 개발이 안 될 수 있다. 재정비 촉진 기구는 개발 지역과 존치 지역으로 나뉜다. 개발 지역은 흔히 말하는 재정비 촉진 구역, 어, 즉 사업 성격에 따라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존치 지역, 존치 정비 구역과 존치 관리 구역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존치 정비 구역이란 상태에 따라 개발이 당분간 보류됐다가 여건이 되거나 노후도가 부합하게 되면 다시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걸쳐서 개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존치관리 지역은 아예 개발이 되지 않는 곳, 각각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알아서 개발해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개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개발 추진 지역 등에 투자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재정비 촉진기구, 개발지역, 존치지역. 존치지역에서는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재개발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개발지역인지 존치지역인지도 파악이 필요하다. 존치지역은 피할 것. 137페이지. 결혼 전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 후 2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를 갖춘 결혼 후 5년 이내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각자 1주택을 구입, 잔금 납부 기준 구입한 뒤에 결혼했고 보유기간 2년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이 책의 장점은 딱딱 부동산 용어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주는 게 장점이죠. 다음 147페이지. 아파트 구두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고 매수인이 100만 원을 입금했음. 아직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고 구두 계약만 한 상태. 혹시 매수인에게 다시 기 1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닥터 아파트의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계약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본 계약의 대상물과 금액 등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계약금이 지불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 반환과 계약 파기는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2에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가계약 파기를 이유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까지 요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매수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잘 설득해서 계약을 파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가계약 관련 꿀팁입니다. 다음으로 153페이지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겨라. 두 번째, 전세권을 설정하라. 세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을 활용하라. 여기서 제 생각은요. 2013년 9월에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이 나왔다고 하니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다. 나는 운이 좋다. 시기를 잘 탄 것 같다. 다음 157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격 2010년 2월 건입니다. 첫 번째, 결혼기간 5년 이내. 두 번째, 무주택 세대주. 세 번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 또는 입양한 경우. 네 번째, 결혼기간 3년 미만 및 미만 1순위. 결혼기간 3년에서 5년 2순위. 다섯 번째,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했고. 여섯 번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등. 즉 여기서 제 생각은요. 오래전 자격 기준이라 추가로 수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당 자격 흐름을 보기 위해 당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자, 159페이지. 계약 해지 시 중개 수수료를 주나? 정답은 줘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 행위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합의 아래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한다. 참고하시고요. 167페이지 18층 정도의 경우 10에서 15층 정도를 로열층, 라인의 경우 흔히 사이드 즉 가장 측면에 있는 라인은 피할 것. 집이 외부 벽과 접한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70페이지 세금 법률 무료 상담입니다. 세금 국세청 고객의 소리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은 국번 없이 120번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국토교통부 1599-0001 전화하시면 됩니다. 법률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번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법무사 협회 소속 법무사가 상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입니다. 지역번호는 해놓고 플러스 132번 누르면 됩니다. 세 번째, 서울지방변호사의 종합법률센터 02-3476-8003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5페이지. 만약 대리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계약 이후 잔금 지급하기까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너무 저렴하게 매도했다는 생각이 들면 소유자가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냐 위임한 사실이 없다 라고 오리발을 내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은 대리인은 노, 소유자와 직접 해야 한다고 합니다. 181페이지 특히 종부세는 과거 세대당에서 인당 과세로 바뀌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했습니다.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기준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과세 기준이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5억 원으로 나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테크 참고하시고요. 자, 187페이지.
전세 만료 2개월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복비 부담은 자, 법적으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근거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전세 기한 만료 3개월 이하라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며 3개월이 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전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를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 기간 중 나가는데 중개 수수료는 왜 나가는 걸까? 이건 좀 더 공부해 봐야 할 것 같다. 다음 195페이지. 첫 번째, 층수 선택. 1, 2층 저층은 소음 아래층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어린이를 둔 가정에는 오히려 적합합니다. 최상층은 냉난방이 불편하고요. 다만 전망이나 채광, 쾌적면에서는 다른 층보다 훨씬 우수하죠. 두 번째, 라인 선택. 1에서 8호까지 여러 라인이 일렬로 배치된 판상형이라면 중간 라인 선택하는 게 좋죠. 그리고 1호, 8호의 집은 집안의 벽이 외부와 맞닿아 있어서 최상층의 천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라인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만약 총액 한도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증여가 아니고 유상 거래임을 증명해야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의 거래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거래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금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즉 어머니에게 집을 샀다고 해도 통장 사본 등 자금이 오간 정황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매매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물 한 모금 마시고요. 225페이지. 아파트 윗집 누수가 있는데 수리를 안 할 때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차를 놓을 때 그 집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며 불편이 없는 상태로 세를 놓아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의 조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누수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혹시라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할 경우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임차인으로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하자. 민법 제 623조. 다음 230페이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이 지역의 땅값을 매긴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 기준 시가, 땅값만을 정의하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한 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공시지가, 표준지 개별, 그리고 기준시가, 지가, 시가 단어가 헷갈리는데 유의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2페이지 발코니.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똑같은 직면체의 공간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각 집마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거실의 연장이기도 하며 아파트 건축에서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음 베란다. 건축물의 일부로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겨난 공간입니다. 테라스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보통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긴 바닥 중 일부로 지붕과 난간이 붙은 바닥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이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발코니, 베란다가 다른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 대단지, 새 아파트 전셋집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자, 닥터 아파트의 답변은 네, 안전합니다. 등기 전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전셋집에 입주하는 날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임차한 주택이 향후 주택의 보존 등기가 완료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난 이유라면 임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전까지는 주택에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한번 숙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주택에서 나갈 필요가 없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 다음 257페이지. 인터넷 등기 비용이 저렴하죠. 2만에서 35만 원의 인지세 면제, 등기부 등본 열람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인터넷 등기 편리하죠. 첨부 서류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대출 과정이 정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므로 별도의 준비 서류가 생략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속합니다. 등기 의뢰부터 접수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단 30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권리관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등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등기 처리 및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신뢰감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등기는 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한 줄 알았는데 이건 좀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자, 신도시란 대도시의 근교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새 주택지를 말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과밀, 교통체증,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는 1995년에서 1996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당 신도시, 경기 성남시 일원, 두 번째 일산 신도시, 경기 고양시 일원, 세 번째 평촌 신도시, 경기 안양시 일원, 네 번째 삼본 신도시, 경기 군포시 삼본동, 금정동, 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중동 신도시, 경기 부천시 일원입니다. 자, 2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일부 신도시는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교 신도시, 두 번째 덩탄 신도시, 세 번째 광교 신도시, 네 번째 운정 신도시, 다섯 번째 김포 한강 신도시, 여섯 번째 동탄 2 신도시, 일곱 번째 위례 신도시, 여덟 번째 양주 신도시, 아홉 번째 검단 신도시 1지구, 열 번째 고덕 국제화 신도시, 11번째 오산세교 3 신도시. 지방 2기 신도시는 대전 도안 신도시, 아산 신도시 등이 있습니다. 신도시는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70페이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전매. 이러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것. 분양권 전매 절차는 첫 번째 매매 계약.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업소 또는 직거래로 계약을 합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서 검인.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한 명만 방문해서 장소는 시군 구청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자,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승계,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중도금 대출의 채무를 승계, 은행 대출 채무 승계 동의서를 작성, 매도자는 신분증, 분양계약서, 검인계약서, 인감도장, 대출 도장을 준비하고요. 매수자는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의 변경, 매도자와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 은행대출 채무승계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매수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를 준비해서 건설사의 분양사무소, 조합아파트는 건설사 분양사무소와 조합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무소를 방문해 분양계약서 뒷면에 매수자의 명의를 변경합니다. 분양권,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분양권 전매에 대해 매번 궁금했는데 분양권을 사고 판다는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게 된 점은 중도금 대출에 채무를 승계한다는 점 하나 더 배우게 됐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77페이지. 전세금 보증 상승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표시 부분만 변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액본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 전체를 새로 쓰지 말고 증액본 1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또 기존 계약서는 없애지 말고 반드시 함께 보관하고요. 만약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새로 9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쓰게 되면 9천만 원 전체가 추가 근저당 3순위에 밀리는 4순위가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보유하고 새로 늘어난 1,000만 원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보증금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2006년 10월 15일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 순위는 유지되고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예를 들어 2008년 10월 15일 부분은 4순위로 인정받습니다. 간혹 확정일자를 증액하면서 주고받은 영수증에 받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증액분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의 우선순위가 4순위로 밀림을 알게 되었다. 추가 근저당에도 밀릴 수가 있다는 건데 차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해당 4순위 전세보증금 증액분은 받기 어려운 건가 궁금하다. 자, 281페이지입니다. 자, 동일 주택형에서도 실사용 면적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발코니 배치 때문인데요. 2006년 발코니의 폭을 1.5m로 제한한 이후 같은 주택형이라면 실사용 면적이 모두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선 외부로 개방된 면이 많을수록 서비스 면적이 더 커지거든요. 이면에 발코니가 설치된 주택의 차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면에 발코니가 설치된 개방형의 서비스 면적이 더 큽니다. 주택 구조가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이유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직사각형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더 큽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발코니 면수는 다다익선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되도록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